뉴욕주에서 10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범이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라스베가스에서 남가주로 건너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7 선을 또 넘었습니다. 베벌리힐스 일부 지역은 프리미엄 가솔린의 경우 $7 50센트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라임병을 유발하는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칫 신경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어느새 9만 명 넘게 치솟았는데요. 올여름 급격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에 따르면 4월 초 2만 4천 명대로 뚝 떨어졌던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 일요일 기준 9만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미시간주의 경우 4월 초 500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4천 명으로 늘면서 포드 등 일부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도 2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작년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때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치도 조금씩 증가해 한 달 전 9천 명이던 입원 환자는 14,000명으로 늘었다고 CDC는 집계했습니다. I'm worried about the summer and the summer surge that could start within the next 3 to 4 weeks across the South. 오늘부터 신임 백악관 대변인으로 첫 브리핑에 나선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and we keep saying from here, is that people have to get vaccinated, they have to get boosted. That is the way to really start moving forward. 다만 전문가들 중 일부는 미국 전역의 폐수를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전반적인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 방역에 신경을 쓰면 여름철 확진자 급증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조차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이 한 번 벗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범이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6개월 전부터 차에서 총격 연습을 하고 현장을 미리 방문해 마켓 안에 있던 흑인 인원수를 일기장에 기록까지 했는데요. 슈퍼마켓 외에도 다른 두 곳을 공격 지점으로 표기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범이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인 18세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런이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증거물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o there was evidence that was uncovered that he had plans had he gotten out of here to continue his rampage and continue shooting people. He'd even spoken about possibly going to another store. He was going to get in his car and continue to drive down Jefferson Avenue and continue doing the same thing. 젠드런이 인터넷에 올린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 범행 현장이 된 슈퍼마켓은 1번 공격 지점으로 지칭됐고 버팔로 지역 내 다른 두 곳을 추가 범행 타깃으로 표기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젠드런은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심으로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작성한 일기에서 지난 3월 젠드런은 범행 장소를 들락거리며 당시 슈퍼마켓에 있던 흑인 인원수를 기록하고 이동 경로와 살해 인원 추정치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음모론인 대체 이론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 had the N-word, which unfortunately was carved into one of his weapons. Clearly he was bent on hate. He was focused on a replacement theory, this theory that white individuals would be replaced by immigrants and people of color and Jewish individuals. 지난해 고등학생이었던 젠드런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적었다가 정신 감정을 받았지만
연방수사국 FBI 관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결국 총기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드러는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규정하고 연방법상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 68살 중국계 미국인 데이비 초우가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분노를 느껴 라스베가스에서 남가주로 건너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do know that based on information we've collected, and I'm not going to go into the details of that evidence, was a politically motivated hate incident, a grievance that this individual had between himself and the Taiwanese community at large.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라구나우즈에 위치한 제네바 장로교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52살 좌안청으로 총격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해당 교회의 신도 대부분은 대만 이민자로 총격범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자물쇠로 잠그려고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라스베가스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연방증오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서 10대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 당국이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강화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은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주말 통행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기고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외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aking a number of steps to prevent and mitigate against any further tragedies happening. First, we are imposing new time, place, and manner restrictions on unaccompanied minors at Millennium Park. Starting this Thursday through Sunday, unaccompanied minors will not be allowed into Millennium Park after 6 p.m. 라이트프 시장은 청소년 통행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위반자들은 즉각 처벌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쯤 밀레니엄 파크의 유형 조형물인 구름문 인근에서 청소년 집단 말싸움이 총격으로 번져 16살 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베버리힐즈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또 $7 선을 돌파했습니다. 베버리 센터 인근 모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2달 만에 다시 $7를 넘어선 갤런당 $7 29센트를 기록했고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은 $7 49센트로 나타났습니다. 19일째 오르고 있는 LA 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6 선을 넘긴 $6 3센트를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격도 갤런당 평균 $6 1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 48센트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격은 이보다 $1 50센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루츠 킬리안 경제학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석유 공급난이 휘발유 공급 문제로 이어져 지난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발생한 오일 쇼크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30만 에이커가 불에 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뉴멕시코주 소방국은 지난달 19일 칼프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헐미츠픽 산불과 합쳐지면서 현재까지 29만 8,060여 에이커를 불에 태우며 사상 최대 산불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카프캐년 허미츠피크 파이어로 명명된 산불로 건물 16,000여 채가 불에 탔고 화재 발생 인근 지역에 시속 6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적색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소방 인력 2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풍 그리고 마른 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화율은 2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형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압과 복구 작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이번 주 동안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산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가 스포츠 경기장 안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스포츠 경기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장 내 음식 픽업 서비스인 우버이츠의 스타디움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이츠의 스타디움은 관람객들이 앱을 통해 좌석 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구내 매점에서 음식을 미리 주문해 픽업하는 서비스로 줄을 서지 않고 포장된 음식을 픽업해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경기장 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버 측은 기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LA 다저스 스타디움과 애나하임 엔젤스 스타디움, 그리고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 등 미국 내 7개 경기장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버는 앞으로 LA 지역 내 로봇 배달 서비스와 여행객들을 위한 차량 공유 서비스 예약 등 새로운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진드기가 옮기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라임병인데 자칫 신경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라임병으로 치료를 받는 미국인들의 수는 평균 50만 명. 라임병은 보랄레아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침범해 신체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으로 사슴 진드기가 주요 매개체입니다. A little red spot where the bite took place, but then the redness expands, so it looks a little bit like a bullseye. 진드기는 요즘과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과 여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최근 미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라임병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임병 예방을 위해선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기 감염 단계에선 발열이나 관절염 등을 유발하지만 방치할 경우 심장과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36시간 안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Deer ticks are 3 millimeters in size, so they're tiny, and if they bite us, it really doesn't hurt. It takes a deer tick at least 36 hours to transmit the illness.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엔 야외 활동 시 가능한 긴 소매나 긴 바지 등을 입고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이 끝난 후 두피나 무릎 뒤편, 겨드랑이 등이 가렵다면 혹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엔 울타리 등의 식물과 잔디를 미리 제거해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생닭을 물에 씻을 경우 자칫 박테리아균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몬태나 주립대학 연구진은 최근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25%가 생닭고기를 물에 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생닭을 물에 씻을 경우 씻는 과정에서 튄 물 때문에 주변 채소나 조리기구 등이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닭을 물에 씻을 경우에는 수도꼭지에 가깝게 하면 물방울이 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살모넬라균 등 박테리아 확산을 우려로 생닭을 물에 씻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분유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생후 6개월 이상이라면 분유 대신 우유 섭취가 가능하다는 권고 사항이 발표됐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는 현재 분유 공급난을 고려할 때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게는 젖소에서 짜낸 우유인 홀밀크를 먹여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유가 부족해 분유를 희석하거나 집에서 만들 경우 아이의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우유를 섭취할 경우 하루 24온스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법원이 상장 회사가 조직 내에서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고등법원 모린더필 루이스 판사는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 법은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비영리 사법 감시 단체 주디셜 워치는 캘리포니아주의 여성 이사 할당 의무화에 대해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면서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주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 가운데 26%만이 여성 이사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사하기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휴스턴이 지목됐습니다. 이사 전문 업체 펜스크가 공개한 지난해 인기 있는 이사 지역 탑10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사한 곳은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쾌적한 날씨와 주 소득세가 없다는 점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를 휴스턴을 선호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와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각각 그 뒤를 이었으며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과 LA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 2021년 타도시로 이사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전체 인구 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누적 발열 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국을 돌며 비상점검에 나섰는데요. 오늘 또 환자가 무더기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한 약국 앞에 등장해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약국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김 위원장은 연이어 또 다른 약국을 찾습니다. 긴급히 야간에 약국을 돈 건 의약품 공급과 판매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된 뒤 공급된 의약품의 종류와 보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약국들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꾸려져 있지 못하고 진열장 외에 약품 보관 장소도 따로 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시찰 회의에서 약국의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김 위원장은 인민군을 투입해 공급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의약품을 풀어도 중간에서 사재기와 불법 유통 때문에 사라져 지역 병원과 약국까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 방송들은 해열제로 쓸 수 있는 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안궁우황안이나 삼양우황 총심안도 더운 물에 타서 먹으면 요를 내리게 하고 환자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 누적 발열자 수가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50명이라고 집계했는데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지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의 지원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정작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남북 간 통지문은 상대방이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13일 북한의 의약품 지원 방침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사흘 만에 또 북한의 코로나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전 11시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측이 통지문을 보낼 테니 북측이 수신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는 통지문엔 백신과 의약품, 마스크와 진단도구의 제공, 방역 경험을 포함한 기술 협력 진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 제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통지문의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통지문은 팩스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쪽이 수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아예 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명확히 거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지문 수령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측은 통지문을 보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오후 2시 28분 북한이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열린 취임식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통지문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북측의 답을 재촉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성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가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지도부에서 이 사실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의당은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정의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했던 강민진 씨는 SNS에 글을 올려 당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 모 광역도시당 위원장이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민한 끝에 여영국 대표 등에게 알렸지만 여 대표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내가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겠다며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의당 지도부가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강 씨는 또 다른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그는 지금도 주요 간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며칠 전 그를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강 씨의 폭로에 대해 정의당은 지도부의 은폐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강 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강 씨의 요구대로 서면 사과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도 강 씨가 당내 젠더 인권 특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표단 회의에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강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정의당은 강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제소한 또 다른 당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강 씨가 당 지도부에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6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기지사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한국경제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다고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역을 돌며 노골적 선거운동을 펼친 데 이어 이제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은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다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당명을 뺀 채 우파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은혜 후보는 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의식한 듯 명확한 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그렇게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도민분들과 그리고 당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네거티브 공방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경기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아이는 어디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요? 경기맘을 자처한 김은혜 후보의 아들이 미국의 최고급 기숙사 학교를 다닌다는 지적에 김 후보는 정치인 엄마로서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며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외국으로 갔다고 해명했고 역으로 김동연 후보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김동연 후보 측은 현역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며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등 지상파 3사가 수도권과 충청 남북도 등 6곳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초접전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섰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시장을 뽑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29.5%, 국민의힘 오세훈 49.1%로 여전히 오 후보가 19.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7.3%, 국민의힘 김은혜 36.1%로 오차 범위 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2.9%였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박빙이던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30.4%, 전 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37.5%로 유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겨 앞섰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34.3%, 국민의힘 김태흠 40.5%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 중이었고 충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27.8%,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2.8%로 15%포인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33.9%, 국민의힘 김진태 45.1%로 김 후보가 1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6개 시도 모두에서 50% 이상 나왔고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 40.5%, 경기 41.3%, 그 밖의 지역엔 4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37%를 넘어 나머지 지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와 KBS, SBS가 코리아 리서치 등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방송 3사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러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는 소련이 붕괴하기 전인 지난 1990년 모스크바 시내 1호점을 열었는데요. 이후 러시아의 개방과 시장 경제화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맥도날드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서 사업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기업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 맥도날드 영업점은 모두 850개, 향후 현지 기업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6만여 명의 직원의 고용과 메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새 사업자는 맥도날드사의 상표와 로고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미군을 다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에 대응하기 위해 소말리아의 병력을 재배치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12월 영원한 전쟁 종식을 명분으로 소말리아 주둔 병력의 철수를 명령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번 파병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 전복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학생 수백 명이 캠퍼스 내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캠퍼스 내 일부 지역에서 지내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던 중에 학교 측이 외부 음식 배달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취하려 하자 기숙사 건물 앞에 모여 항의한 겁니다. 수습에 나선 베이징대는 시위 이후 학생들의 캠퍼스 바깥 출입과 식료품 배달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은 소비자 한 명이 얼마큼 큰 기업을 싸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혼자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도 부족하니까 큰 자동차 기업들은 변호사들이 수백 명, 수몇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싸우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 법을 만들어갖고 어느 정도 fair하게 문제가 있으면은 꼭 쉽게 그 소비자가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갖고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를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요. 왜냐면은 그 비싼 조금 나머지 있는 금액을 레몬법 통해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15,000불짜리 차를 2만 불로 팔았어요. 근데 안타깝게 한인 커뮤니티는 이때까지 2만 불을 다 내고 5,000불 더 내고 차를 운전해갖고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영어 아는 사람들은,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50년 동안 그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계속 잘 운영하고 있어요. 돈 아직도 많이 벌고. 왜냐면은 차값을 더 올렸으니까 어차피.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에서 따로 받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레몬법 변호사는 나중에 이기면 케이스를 이겼고 손님한테 뭐 10,000불 보상을 받아줬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따로 변호사 비용을 줘요. 뭐 5,000불은 변호사 비용 주겠다. 아니면 뭐 10,000불은 손님한테 주고 또 10,000불은 변호사 비용을 주겠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변호사 비용을 따로 안 받으면은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를 안 맡아요. 왜냐면은 손해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뭐 몇천 불밖에 안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높으니까 변호사 찾기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변호사 비용은 모든 걸 다 커버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레몬법 변호사를 쉽게 찾기 위해, 그리고 레몬법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기 위해. 네, 레몬 케이스 문제가 되게 많을수록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1년에 200만 개 자동차를 팔고 있어요. 그 중에 10%, 한 20만 개가 레몬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차들. 왜냐면은 요즘 차들은 부품이 많아요. 차가 너무 발달되었고 움직이는 파츠가 너무 많았고, 그거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고장난 차니까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죠. 보통 한 차가 부품이 한 15,000개 넘어요. 그 중에서 진짜 하나가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많이 레몬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있으면은 꼭 레몬 클레임 해갖고 변호사 비용도 안 드니까 손해보상을 꼭 받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가 자신의 SNS에 사진 촬영이 금지된 관광 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바다의 제왕으로 영화 아쿠아맨에서 유명세를 얻은 배우 제이슨 모모아. 호쾌한 수중 액션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가 사진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인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긴 건데요. 문제는 시스티나 성당이 일반인에게 사진 촬영을 금지한 곳이라는 점.
성당은 카메라에서 나오는 플래시빛이 최후의 심판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진 촬영을 막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모모아에게 누리꾼들은 무개념 관광객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는 특혜를 받았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모모아는 사과 영상을 올려 내가 여러분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서진 천장 아래에 사다리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난장판이 된 이곳은 중국 부이저우시의 한 금은방입니다. 간큰 보석 터리범이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억 9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쓸어간 겁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여 남짓. 대담한 절도범은 금은방 주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범죄 영화 속 장면을 모방해 천장에 구멍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치밀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시간을 재면서 1분 알람이 울리자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건을 넣고 은신처로 달아났는데요. 하지만 점점 좁혀오는 공안의 수사망에 딱 걸린 용의자. 평소 빚에 시달리던 중 금은방이 뚫기 쉬운 가건물로 지어졌다는 걸 알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쏙 빼닮은 영장류의 모습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얼마나 닮았을까요? 턱 밑에 난 수염과 구레나루까지 사람의 얼굴을 한 생명체. 합성인가 싶지만 중국 저장성의 한 동물원에 사는 꼬리 감는 원숭이과의 검은 머리 카푸친 원숭이입니다. 최근 이 동물원을 방문한 남성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휙 돌렸다가 남다른 외모의 원숭이와 눈이 마주쳤다며 그 사연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네모난 얼굴형의 이목구비가 사람을 닮아서 인면숭이라는 별칭이 생겨났을 정도로 현지에서 화제가 되며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으로 사람을 연상케 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외모네요. 투포환이나 창을 던지듯 뭔가를 공중으로 날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개최된 종이비행기 결승전 현장인데요. 올해로 6회째. 이틀간 열린 이 대회는 공기역학과 항공지식,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접은 종이비행기로 승부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종이비행기 고수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그리고 고기의 비행, 총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검승부를 겨뤘는데 멀리 날리기에선 61.11m를 기록한 세르비아 선수가, 오래 날리기에선 14.86초 동안 종이비행기를 날린 파키스탄 선수가 승자가 됐습니다. 60초 동안 예술적으로 종이비행기를 다루는 고기의 비행 종목에서는요, 우리나라 선수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네요. 빛 한 줄기 없는 남극해 3,000m 아래 보이는 난파선. 지난 3월 다국적 탐사팀에 의해 10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영국 목조선 인듀어런스 호인데요. 지구온난화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시 탐사단을 이끌었던 해양 고고학자가 한 난파선 전문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배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범죄 조직이 로봇을 동원해 이 배를 훔쳐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는데요. 인듀어런스호는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27명의 대원과 함께 3번째 남극 탐험에 나섰다가 이듬해 얼어붙은 바다에 갇히면서 침몰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